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1쪽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가 되겠죠.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하락을 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량은 10% 증가하면 오피스텔 수량은 우리가 7% 감소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자, 두 가지를 이제 묻는 유형의 문제인데, 자, 5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나 묻는 거죠. 자,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5%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량은 10% 뭐였죠? 증가했다. 자, 그럼 얼마죠? 이게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2가 되겠죠. 자, 2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크니까 우리는 탄력적이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우리가 탄력적인 상품이고, 자, 교차 탄력성이죠. 자, 상품이 우리가 2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인데, 자, 이 소형 우리가 아파트에 있어서의 이 가격, 임대료가 5% 상승했는데, 문제는 오피스텔 이렇게 상품이 2개가 나오죠.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2개가 나오면은 뭐가 된다? 교차 탄력성인데 수요는 우리가 7%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소를 했다. 자, 감소 우리가 오피스텔 임대료가 5% 하락을 함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를 하는데, 오피스텔 우리가 5%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우리가 7% 감소했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라는 의미고, 플러스 5분의 7이니까 얼마죠? 1.4죠. 1.4는 0보다 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에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한번 잘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6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소득 탄력성은 0.1, 빌라 가격이란 교차 탄력성은 0. 우리가 2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되겠죠. 자,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아파트 자, 수요량의 변화율.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아파트, 빌라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오면은 교차 탄력성이죠. 0.5 여기는 0.5, 소득은 0.2, 교차 탄력성은 0.1이다.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교차는 0. 소득은 0.1, 여기가 0.2네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에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자,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에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진다. 결론은, 최종 결론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다. 이전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가격이 오르면 수요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죠? 감소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에 있어서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0.5를 곱하니까 얼마? 5% 감소하죠. 5% 수요 법칙에 따라 감소하고 있어요. 자,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파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소득은
우리가 매년 10%씩 증가한다. 자, 소득도 우리가 매년 10%씩 증가하죠. 자, 0보다 크면은 우리 아파트는 정상제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그래서 또 요 두 번째 수식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0.1 곱하면 1% 뭐 한다? 증가한다. 1% 우리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1%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5% 감소, 1% 증가니까 여기 4% 감소하는데, 이전과 같아지려면은 여기서 4% 뭐 해야 된다? 증가를 하겠죠. 4%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아파트와 빌라는 서로 대체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해야 플러스가 됩니다.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빌라 가격은 0.2분의 얼마? 4%. 0.2분의 4%니까 2분의 40%가 되니까 20% 뭐 해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자, 빌라 가격은 20%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을 이용한 문제, 우리가 2년 전 3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60번 문제는 좀 중요한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5페이지에 61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말하죠. 그래서 분모 분자가 틀렸네요.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우리가 작게 상승하죠. 더 많이 하면 안 돼요.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작게 상승, 더 많이 하니까 틀린 지문. 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은 1이죠. 이때 가격 상승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합니다. 3번 정답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보다 어떻게 돼요? 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우리가 보면은 공급보다 탄력적이면 이렇게 완만하죠. 공급은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는 이렇게 적게 부담을 해요. 수요자는 적게 부담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공급자는 많이 부담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적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걸 꼭 암기해야겠죠. 수요자가 더 적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니까 틀렸죠. 수요자가 조세를 더 적게 부담. 4번 틀렸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 자, 5번은 우리가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수요가 이렇게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자,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변하지 않는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 잘 우선 기억을 해 두시고,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7페이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임대료의 변화. 자, 여러분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거든요. 자,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 주는데 공급은 단기에 변화가 없다. 단기는 불변. 그래서 임대료는 단기에 변하지 않는다. 공급 곡선이 단기에 변하지 않으니까 임대료로
단기에 변하지 않고 건축비가 하락을 하면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하락을 해서 임대료는 뭔다? 하락을 합니다. 단기는 임대료가 변화가 없고요. 장기에 임대료가 하락하죠. 몇 번?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5번 문제를 가면은 자, 사무실 수요 및 공급부에서 균형 임대료와 거래량. 균형이 나오면요.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자, 그래서 공급량은 70인데 수요량이 70 되는 거 찾았더니 임대료는 얼마? 10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 개념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시장의 동일한 함수 Q는 얼마죠? Q는 자, 동일한 우리가 수요 함수 Q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지. 마이너스 P 플러스 10이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공급 함수는 2P 마이너스 5. 자, 공급은 우리가 2P 마이너스 5. 공급은 이렇고 수요는 이렇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몇 명? 동일한 수요 함수를 가는 2명의 수요자와 2명의 공급자가 있다면 어떻게 냐? 2명. 2명이니까 여러분 수요량이 2명이니까 양변에 뭐를? 우린 동일한 수요 함수 2명이 있으니까 양변에 뭐를?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우리가 1을 우리가 곱해주면 된다. 자, 수요량이 10개면은 2명이면 20개가 되죠.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준다는 얘기죠. 이 QD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0. 여기는 우리가 이 QS는 2P 마이너스 5인데 문제는 요 내용이죠. 자, 이 QD는 2를 곱해준 요건 시장 수요량. 자, 시장 수요량은 자, 괄호를 풀면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20이 되겠고 자, 이것은 시장의 또 공급량이죠. 자, 이건 시장 공급량. 또 시장 공급량은 또 얼마죠? 4P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럼 균형이라는 것은 균형, 시장에서의 균형을 물을 때는 이 시장에서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량, 이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이 우리가 같을 때 균형이 되겠죠. 그럼 시장 수요량은 마이너스 2P 플러스 20, 시장 공급량은 4P 마이너스 10. 이게 서로 같다. 자, 그러면은 2P에 4P 대주니까 6P죠. 6P에 자, 10에 20을 대주니까 30. 그래서 시장의 균형 가격은 양변을 6으로 나누니까 5가 되겠죠. 5가 되면은 균형 거래는 4, 5, 20에서 10을 빼니까 10. 균형 가격은 시장의 균형 가격은 5. 시장의 균형 수요량은 1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표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대별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파트의 균형 시장 가격 얼마? 균형 시장 가격은 수요량과 우리가 공급량이 같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봤더니 얼마? 우리 30채, 수요량 30채, 공급량 30채일 때 가격은 얼마죠? 4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00만 원이 되겠고요, 우선. 그리고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 공급자가 40채의 아파트를 다 팔려면요, 시장에서 수요량이 얼마? 40채가 돼야 돼. 자, 두 번째 칸 보세요. 수요량 40채일 때 가격은 얼마죠?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표에서. 그래서 정답은 얼마? 2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과 70번 문제가 같은 유형인데 저희들은 6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균형 가격,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려면요, 수요가 증가든지,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든지 공급이 우리가 감소를 해야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뭐 한다? 상승한다.
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소비자 예상의 동그라미.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상. 이런 걸 잘 틀리면 안 됩니다. 예상 또는 기대.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이 되면요. 현재 비쌉니다. 현재 비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소비자들은 수요를 감소시키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관련 없죠. 그래서 틀린 점은 지역 내 실업자 증가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택지 가격 및 건축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죠. 균형 가격 상승합니다. 3번 정답.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감으로써 균형 가격 하락. 이 지역 거주 가구가 감소하면 또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죠. 자, 71번, 72번 문제가 우리가 비슷한 유형이 되는데 그러면 71번과 72번은 우리가 숫자만 바꿔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7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수요 함수는 우리가 얼마냐? QD는 1000 마이너스 2P로 주어졌다. 1000 마이너스 2P로 주어졌고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2P. 자, 공급 함수는 200 플러스 2P로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 함수만 QD는 수요가 증가했죠. 1400 마이너스 2P로 변화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수요가 1000에서 1400 가니까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균형일 때는 항상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시험도 상당히 중요한데, 하여튼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그럼 수요량은 얼마죠? 1000 마이너스 2P가 수요량, 공급량은 200 플러스 2P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항상 같다. 자, 2P에 또 2P 대주니까 4P고 또 1000에서 200을 빼니까 8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이 돼요. 자, 균형 가격은 200일 때, 자, 얼마?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대입시켜 주니까 얼마죠? 200에 2 곱하면 400에 200 대주니까 얼마? 균형 거래량은 6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 곡선이 우리가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은 수요량은 1400 마이너스 2P, 공급은 변화가 없죠. 200 플러스 2P가 되겠죠. 따라서 4P는 우리가 1400에서 200을 빼니까 12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이 되겠죠. 균형 가격이 300이 되면 여기 대입시켜주면 균형 거래량 얼마? 800. 그래서 균형 가격은 200에서 300으로 100만큼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 600에서 800으로 200만큼 증가하죠. 따라서 몇 번?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걸 틀리시면 안 되겠고, 자, 73번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또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시의 임대주택 수요 함수는 800-2P다. 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수요 함수 Q D는 우리가 800-2P다. 자, 이때 공급 함수는 QS1은 200이다. QS1은 200이다. 여기 P. 우리가 P 이제 관련해서 QS1은 우리가 200이다. 자, QS1이 20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은 수직사. 자, QS1은 200. 공급이 지금 200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이게 최초의 균형. 자, 그러면 Q,
200을 여기 대입시키죠. 대입시키면 얼마? 200이니까 EP는 얼마? 800 마이너스 200이니까 600이 되겠죠. 그래서 P는 300. 균형 가격은 여기에 300이 돼요. 300. 자, 이럴 때 우리는 공급이가 QS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 S 프라임 40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우리는 하락을 하죠. 얼마만큼? Q가 400이죠. 자, 여기 200에서 400으로 바뀌었죠. 공급량 400은 800 마이너스 2P다. 2P는 우리가 400이 돼서 균형 가격은 200이 되겠죠. 여기에 200이 돼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200으로 100만큼 하락을 하고 완전 비탄력적. 몇 번? 2번. 공급 곡선이 수직선인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로 갑니다. 자, A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일정한데 공급 함수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를 했다.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만큼 변화를 하겠느냐. 자, 수요는 우리가 공급은 150. 하여튼 수요 함수는 Q, D는 150 마이너스 2P죠. 자, 그럼 최초의 균형은 150 마이너스 2P. 수요량과 공급량은 30 플러스 P. 공급은 30 플러스 P. 서로 같다. 자, 3P는 150에서 30을 빼니까 120. 그래서 P는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얼마? 40. 자, 4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입시켜주면 요 P 자리에 40이 들어가면은 80이죠? 150에서 80 빼니까 균형 거래량은 7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 우리가 수요는 변화가 없죠. 150 마이너스 2P. 수요 함수는 변화가 없는데 공급이 50 플러스 3P로 변했다. 자, 공급이 50 플러스 3P로 변했다. 자, 그럼 얼마죠? 우리가 5P는 100이 돼서 우리 양변을 5로 나눠줬더니 균형 가격은 20이 되겠죠. 자, 20이 되면은 들어가면 균형 거래량은 20이니까 150에 40 빼주니까 얼마? 110. 그래서 균형 가격은 40에서 20으로 20만큼 하락을 했다. 20만큼 우선 하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4번이 정답이죠.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자, 우리는 Q, S1은 30 플러스 P. 그럼 P는 우리는 30, Q, S1 마이너스 30. 요 앞에 요게 뭐죠? 요게 Y축. 요거는 뭐? X축. X축 앞에 있는 우리가 Y를 이꼬르 AX 플러스 B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는 요거죠. 요 X축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얼마? 여기서 1. 자, 기울기가 여기서는 1. 이 됐고. 그럼 여기서는 얼마죠? Q, S2는 50 플러스 3P가 되겠죠. 따라서 3P는 우리가 Q, S2 마이너스 50 돼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 Q, S2 마이너스 50. 앞에 나온 요게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얼마? 여기는 3분의 1. 그럼 기울기가 1에서 3분의 1로 얼마? 3분의 2만큼 감소했다.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2만큼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래서 몇 번? 4번 정답이 되겠죠. 항상 이 기울기는 우리가 요 X축 앞에 있는 요 숫자가 기울기란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자, 75번 문제로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르는 공급의 변화인데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자, 1번, 2번 지문 보면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은
이렇게 수평선이 되겠죠. 자, 수평선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은 가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 자, 2번 지문이 정답이고 이 3번, 4번, 5번 지문을 보면은 얘기죠. 수요가 공급이 이렇게 고정된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뭐 한다? 우리가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3, 4, 5번은 틀린 지문.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은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런 게 동시에 변한다. 균형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동시에 변동할 때는요, 항상 우리 변동을 잘 봤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또 가격이 상승,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항상 균형 가격은 뭐 한다? 상승을 해요. 둘 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은 항상 뭐 한다? 가격은 항상 상승하니까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큰 것 기준이에요. 큰 것 기준. 자, 여기서는 큰 것, 부동방의 큰 것 기준이니까 균형 거래량은 증가.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가니까 거래량은 불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큰 것 기준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감소.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D죠. 자,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 기역과 D. 그래서 4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70. 우리가 또 9번 문제 가서 또 중요하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변동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으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반드시 호경기라 할 수 없음은 부동산 거래에 투기적 요소가 개재될 경우에 실물 경제 생산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맞고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이 있다. 즉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부문별 특수순환의 가중평균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중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산술로 더 많이 출제되는데 산술이 아니라는 것은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타성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게 나타난다. 시험에 우리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자, 이렇게 이 정점과 저점 사이에 이 길이를 진폭이라고 하죠. 근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는 또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우리가 깊게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 크게 나타난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하죠. 자, 4번 맞고 순환적 경기 변동의 유형은 이 상량, 후퇴, 하향,
회복, 이 네 가지 국면인데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니까 틀렸는데 안정시장으로 이행한다 밑줄 이게 틀렸죠.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으로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자, 80번.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 과열의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 과열 국면일 경우에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오른 것. 안정화 대책은 어떻게 돼야 돼? 가격은 안정화를 되려면요, 수요가 뭐 줄이든지 우리는 공급을 늘려주든지 안정화 대책. 과열 국면일 경우에 안정화 대책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관련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격이 분양 가격이 우리가 오르죠. 안정화 대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니은 들어가면 틀렸죠. 그래서 1번과 4번, 5번은 틀린 질문이다. 니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확대되면은 수요가 또 감소하죠. 관련 있고 기역 디귿은 관련 있죠. 그러면은 우선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주택 청약 시에 재당첨 제한 폐지하면은 또 수요가 우리가 증가를 해서 가격이 오르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담보 인정 비율 및 총부채 상환 비율이 줄어들면은 구매력이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매력이 약화돼서 수요가 감소되죠.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좀 해두셔야 되겠고, 자, 8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선이죠. 여기 하향은 과거는 어떻게 돼요? 상한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도자 수는 확대되고 매수자 수는 축소되죠. 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1번 맞고, 방학 동안 대학가 원룸의 공실이 늘어난 것은 이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 자, 이 계절에 따라서 나타나는 계절적 변동이 되겠죠. 계절적 변동. 자, 3번 상량시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며 그리고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3번 맞고, 후퇴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에서 매수자 중시로 갑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무자기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이 또 무자기적 변동. 무자기적 변동을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하죠. 무자기적, 불규칙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기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틀린 질문 우리 관련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자, 관련해서 123페이지에 8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국면, 상향 국면, 후퇴 국면, 하향 국면 등의 순환적 경기 변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후퇴 국면은 여기는 자, 후퇴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자, 이런 형태에 있어서 후퇴 국면은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뭐죠? 과거는
새로운 거에 비슷하면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여기 있을 때는 상한선이 되죠. 여기 2번이 지문 맞고 3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죠? 과거는 새로운 거래 위에 있으니까 상한이 되죠. 맞고 회복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죠. 자, 여기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매도에 우리가 중점을 주는 우리가 시장이 형성이 되죠.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 가격이 되거나 밑에 있을 때는 하한선이 되죠. 맞고 5번 상향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 상한이 아니라 하한. 따라서 5번 정답. 자, 항상 여러분이 이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상당히 중요한데 상향만 6번 출제했거든요. 잘 우리가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8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은 자, 계절적 변동. 계절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현상. 맞는 지문이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고 건축 착공량이나 거래량은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 건축 착공량은 공급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입니다. 하향 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따르는 임대료 감소 등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회복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하강을 못 치고 상승을 하는데 1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계절적 변동은 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고 무작위적 변동은 우리 예기치 못한 사태로 우리는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1번은 무작위적 변동. 1번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거미집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모형의 형태를 묻는 내용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보다 작다. 작다 하면은 뭐죠? 작으면 이런 형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 자, 이게 균형이죠. 균형. 자, 이 균형인데 이렇게 불균형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가는 이게 무슨 형태? 발산형이에요. 발산형. 그래서 항상 공급이 탄력적이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데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공탄발, 공탄발이 나오겠죠. 요게 기억 설명이고, 자, 니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으면 이 얘기죠. 작으면 이 얘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으면 이 형태. 자, 이 형태일 때는 이 불균형 상태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가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수렴형,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발산형, 기역은 발산형, 그리고 니은은 수렴형이 되겠죠. 이게 기역 설명, 여기는 니은 설명. 자,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자, 93번 문제로 갑니다. A, B 부동산 시장의 함수 조건이 이제 주어졌죠. 자, 93번 보면은, 자, A에 있어서 우리는 P는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100,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100-3분의 4 QD가 되고, 그리고 공급은 양변을 2로 나눠줬더니 PD 꼴은
250 플러스 2분의 1 QX. 자, P는 우리가 Y축, Q는 X축이죠. 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뭐죠?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크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큰 요건 뭐죠? 발산형. 자,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은 발산형이고 B는 자, P1 4배 마이너스 2QD 또 P는 우리가 100 플러스 4QS 또 이게 기울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큰 요거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큰 요거는 뭐죠? 수렴형.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원래 90 우리 3번 문제 이런 건 좀 중요해요. 원래 거미집 이론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 Q 앞에 요게 뭐다? 기울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요건 Q 앞에 있는 것은 뭐다? 기울기. 그래서 항상 기억을 좀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미집 이론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128페이지 부동산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